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이 두 가지 안으로 압축했습니다. 다음 달에 시민 대표단 토론회 등을 열고서 이제 입법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자, 두 가지 개혁안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연금 개혁에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금 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공론화위원회에서 마련한 두 가지 방안 계속 뉴스 나오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먼저? 일단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뭔가 풍기는 뉘앙스가 없으세요? 공론화. 네, 공론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원래는 제도가 국가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여기서 못하겠으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지금 공론화 해가지고 점점 이게 사공이 많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아서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두 가지 안으로 점점 압축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안은 더 내고 더 받자. 네. 이게 지금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에 불만이 많으니까 그래 보험료는 더 내더라도 받는 금액도 더 늘려줄게. 이게 지금 일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자. 네. 받는 금액은 그대로 하고 대신에 내는 건 더 내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1안과 2안이 있긴 한데 사실 뭐 돈이 많으면 훨씬 더 많이 주면 좋겠죠. 이러다 보니까 각각 지금 현재 그 갑론을박이 있고요. 현재 이러다 보니까 1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13%로 올리자라는 의견입니다. 현행 9%에서 9에서 13% 올리고 대신에 많이 올리니까 받는 금액도 늘리자라고 해서 현행 소득 대체율을 지금 현재 42% 구간을 지나고 있거든요. 이걸 50%로 다시 올려서 더 받는 금액을 늘리자라는 것이고 네. 이 안은 보험료를 12%로 조금만 늘리고 대신에 소득 대체율도 그대로 두자. 그래서 네. 조금 덜 받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좀 줄이자라는 이 두 가지 안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이 60세거든요. 네. 이거를 65세 연금 개시하는데 5년간의 공백이 있다. 네. 그 5년간도 더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년 더 연장하자. 이런 얘기를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그렇죠. 5년 더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보험료율이라든가 소득 대체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네. 그러니까 보험료율은 결국 내는 돈인 거고 네. 소득 대체율은 받는 급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게 쉬운 건데요. 네. 소득 대체율을 용어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소득을 대체하는 겁니다. 네. 내가 납입할 때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다고 신고해서 네. 100만 원의 9%인 9만 원을 꾸준하게 냈을 때 나중에 내가 받는 연금이 100만 원 벌었다는 신고한 사람에게 만약에 4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소득의 100만 원 소득의 40% 대체하는 거잖아요. 네. 이때 소득 대체율을 40%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제도상에 보면 현재 42%의 소득 대체율 구간을 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앞으로 올리자면 50%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인데 네. 사실 이 소득 대체율에 보시면 이 소득 대체율 40% 50%를 달성하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40년이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가 아직 40년이 안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0년 가입하신 분들은 안 계시고 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가입해야지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1988년에 처음 도입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36년 40년이 되지 않죠.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40년 막 채워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 지금 현재 네. 받으시는 분들의 소득 대체율은 약 2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네. 네. 내가 100만 원 받은 사람들에게 한 22%밖에 대체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처음에 도입될 때는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높았던 건데 이게 두 번 정도 그렇죠. 연금 개혁을 하면서 네. 지금의 42% 구간 지나게끔 이제 된 거죠, 네. 대표님. 그런데 네. 일단 말씀하신 게 개혁안이 예. 더 내고 더 받는 1안과 네. 더 내고 뭐 그대로 받는 2안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연금 예상 고갈 시점을 지금 현행으로 따지면 2055년인데 네. 이란과 이안을 하게 되면 각각 어떻게 좀 연장이 되나요? 지금 뭐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면서 더 받는 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기금 고갈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약 7년 정도 늦춰지는 것이고 네. 이안 같은 경우에는 8년 정도 늦춰져서 2062년, 63년 되면 네. 둘 다 기금이 고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땜질 처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거든요. 네. 지금은 개혁을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상 기금 고갈 시점은 늦춰지긴 하나 네. 언젠가는 고갈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7년, 8년 늦춰지는 게 아니라 네. 뭐 몇십 년 늦춰진다. 좀 뭔가 좀 마음이 푸근해지게 늦춰지게 하려면 네. 지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뭐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률을- 확 높여야 될 그렇죠. 거 아닙니까? 15%, 18%까지 올린다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90년까지 늦출 수 있는 것이지만 네. 지금 이 정도의 개혁안 가지고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땜질 처방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란, 이안 다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실제로 이란하고 이안을 보시더라도 이란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물론 내는 것도 더 내고 받는 것도 더 받으면 되게 좋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 보면 받을 사람은 더 많아지고 네.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수지가 역전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받는 것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네. 받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네. 아무리 보험료를 13, 14% 올려놔 봐야 뭐 숫자가 높으면 뭐합니까? 내는 사람이 없는데 네. 이런 문제를 보기에 이란, 이안 둘 다 어쨌든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금 고갈을 조금 늦추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이러니 젊은 세대 걱정이 잦아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내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현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네네. 근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공적연금의 운영 방식을 보시면 크게 적립식과 부과식으로 나뉩니다. 네, 적립식이라는 건 내가 낸 돈을 쌓아서 그 낸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는 것이 적립식이고요. 네. 부과식은 그 해에 필요한 연금을 그 해 걷어서 주는 겁니다. 오, 음. 괜찮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원래 부과식이 맞죠. 다른 나라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를 보시면 일단 처음에 적립식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사회 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들은 대부분 다 부과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연금이 잘 돼 있다는 뭐 서유럽이라든가 네, 북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데는 다 부과식을 많이 합니까? 네, 부과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본인이 내긴 내지만 네. 그거로 내는 돈과 받는 돈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연금에 대한 걸 책임져 주는 약간의 재정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부과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부분 적립식이라 그래서 네. 내가 내면서 또 나중에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인구 구조에 문제가 없다면 네.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비슷한 구조로 계속 세월이 흘러간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구조가 되잖아요. 네. 뭐 적립식이라 하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네. 어차피 내가 낸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많이 냈으면 많이 받는 것이고 적게 냈으면 적게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가식이 혼합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대 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필요한 금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주기 위해서 곳간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네. 이 곳간이라는 것이 앞으로 세대가 내야 될 돈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올해 들어가는 금액, 내년 들어가는 금액이 점점 더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곳간이 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처한 입장마다 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의 목적이라는 게 사실 기금 그 보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고갈 문제가 심각한 게 이제 2055년에 수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고갈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이렇게 기금 고갈에 대해서 좀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뭐 아주 공포스럽게 볼 일도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심각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기금 고갈의 문제가 2055년도에 고갈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금 고갈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실 수 있어요.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기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무려 네. 지금 1,000조를 달성했거든요. 아, 이게 GDP 얼마입니까? GDP의 거의 절반 45% 이상 되죠. 네.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2040년대까지 2,000조 가까이 늘어납니다. 예. 자, 그러면 거의 GDP 수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2,000조라는 금액이 국민연금 기금에 쌓여 있는데 이것이 네. 불과 15년 만에 급전직하해서 고갈되는 거예요. 급락하는군요. 그렇죠. 네. 서서히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15년 네. 만에 모든 기금이 끝나는 겁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기금이 고갈되면 결과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나오고 실제 기사에서 나온 게 뭐냐면 90년생은 국민연금 못 받는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가정하에서 네. 90년생이 2055년에 65세가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연금 개시 연령이 그때가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90년생 너네들이 연금 받을 65세가 되면 기금은 없다. 어. 못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부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로 운영할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제도를 운영할 때. 그럼 좀 바뀌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바뀐다면 더 늦춰지고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네. 설령 어쨌든 뭐 좀 개혁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네. 곳간이 비어 있는 것이지 그 해에 들어오는 납입되는 연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정 부분 지급할 수 있고 또 선진국처럼 국고 지원, 국가가 재정적으로 또 지원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까지 수반된다면 뭐 지금처럼 국민연금을 낸돈 대비 많이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리고 그것이 또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고 지원이라는 게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국고 지원을 합니까? 그럼 공적 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뭐 GDP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나라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OECD 평균의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 OECD는 평균적으로 GDP 한 18% 정도를 이제 공적 연금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그런 분야 절반밖에 안 돼서. 평균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그나마 차선이라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었나. 네. 그리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수렴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앞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고가 지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번에 개혁안을 봐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되고 있는 거죠. 만에 하나 기금이 아까 바닥이 나더라도 부가식으로 전환해서 연금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이제 말씀이신 내는 사람은 적게 내니까 거죠. 국가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개혁 방안을 두고 지금 재정 안정론과 보장성 강화론이 항상 팽팽하게 맞서지 않습니까? 네. 어떤 주장인 거예요?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장성 강화로는 더 많이 받게 해달라는 거죠. 네.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네. 더 내고 더 받자. 뭐 보장을 강화해서 연금 많이 받게 하자는 것이고요. 이안이 재정 안정론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이 안 망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렇죠.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좀 덜 받더라도 좀 받는 금액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떤 게 채택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재정 안정 쪽에 강화를 둔다면 기금 고갈은 좀 더 늦춰지겠지만 반대로 네. 연금 받는 금액은 줄어들 것이고 네.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기금 고갈은 더 빨라지겠죠. 네. 두 마리 토끼는 원래 잡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게 확 와닿던 게 아까 그 의무 가입 연령이 네.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그러니까 5년이나 더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 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일찍 직장에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년까지 네. 채워도 법적 정년이 60이면 네, 사실 국민연금이 좋다면 네. 더 내고 싶겠죠. 왜냐하면 개인이 사적연금처럼. 맞습니다. 네. 사적연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구조라면 더 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 구조는 사적연금보다 좋습니다. 네. 낸 돈 대비 훨씬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쭉 상담하다 보니까 60세 퇴직하신 분들도 연금을 63세에 개시한다. 그럼 3년간 이미 계속 가입 통해서 더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의무 가입이 60세에 끝나잖아요. 네. 그다음부터는 낼 때 직장 다닐 때는 절반을 회사가 내줬어요. 4.5%. 그렇죠. 근데 생일 딱 지나잖아요. 그다음 내가 9%를 내야 돼요. 확 늘어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뭔가 더 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도 결국은 이제 더 연금을 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걸 65세로 연장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선 이렇게 더 낼 수 있는 게 없으니 정년도 연장해달라. 그렇죠. 같이 가자. 그렇죠. 그럼 네. 좋잖아요. 어차피 더 일하면서 그 회사가 반 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게 경영계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이 되냐. 사실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내줘야 되잖아요. 네. 60세 생일이 딱 지나는 순간 더 이상 안 내줘도 되거든요. 네. 그죠? 근데 이거를 65세까지 내줘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네. 보험료율이 지금 9%인데 이게 12, 13까지 올라간다면 경영계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이게 서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지금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아예 새로운 국민연금 분리안을 내놨잖아요. 이제 네네. 이게 아주 궁금해요. 아, 아까 네. 1안, 2안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게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지금의 기존의 연금을 개혁하는 걸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연금은 현재까지 약속한 대로 지켜주는 걸로 하고 끝내자. 더 이상 여기 납입하지 말고. 네. 그리고 만약에 내일부터 개혁이 된다면 내일부터 납입하는 연금은 신연금으로 가자. 아, 그럼 저도 오늘까지는 구연금으로 그쵸. 보험료를 9% 중에서 직장 내고. 다니까 4.5% 내고 거기까지 가입한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받을 금액에 기존의 대해서는 소득 대체율을 그렇죠. 하고 네. 근데 내일부터 바뀌면 그때부터는 신연금으로 가는데 네. 신연금은 기대 수익비 1이 보장되는 연금으로 가자. 이게 무슨 완전 말이에요? 적립식. 기대 내가- 수익비 1위. 기대 수익비 1이 뭐냐면 내가 낸 돈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그대로 받게 한다는 겁니다. 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 모두가 낸 돈과 수익을 공통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네. 누가 덜 받고 누가 더 받고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아까 같은 90년생 같은 경우 이제 불만이 좀 줄어들 그렇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 일단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냥 내가 개인연금 들지. 뭐하러 시장에 있는 국민연금이야. 사적연금 들면 되지. 그러니까요. 네. 그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못할 그죠? 수도 있지만 잘할 네, 확률도 네. 여전히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KDI 연구 발표에 의하면 네. 결국은 개인이 불입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큰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좋았다. 네. 그다음에 이 신연금의 일정 부분 공적 연금의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해서 네. 조금 소득이 적은 층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한다면 네. 공적 제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좋다. 그러면 신연금이 그렇게 가면 되는데 어차피 구연금 네. 어제까지 낸 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누군가는 책임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재정 부족분이 발생한다. 아, 어느 정도 이게 올해 만약에 감안해봤을 때 대략 한 609조 원 정도의 재정 부족분이 당장 발생한다는 개혁하게 되면.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국가의 재정이 지원이 필요하다면 네. 만약에 이렇게 구연금으로 그냥 지원해 버리고 네. 그리고 신연금으로 깨끗하게 가버리면 네. 서로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고 네.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기존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네. 후세대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겁니다. 네. 전가하는 것이죠. 예. 하지만 이 구연금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국고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네. 지금 세대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 그래서 약간 세대 간의 협력성의 문제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KDI에서 신연금 제도를 내놓고 있죠. 네. 그래서 아까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그 두 가지 개혁안 중에 그럼 하나로 최종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절차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워크숍을 거치고 있고요. 앞으로 4차례 정도도 공론화위원회를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4차례. 네, 여기 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얘기고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 21대 임기가 국회 임기가 5월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연금 개혁안을 확정한다. 가능할까요? 지금 선거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네. 뭐 선거 이후 바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가능한 빨리 되는 것이 어떤 방향이든 국민연금 기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번에는 꼭 개혁을 해주시기를 당부해 봅니다. 글쎄 아까 그 뭐 신연금 도입되더라도 우리가 그럼 개인으로 사적연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공적연금의 중요성은 정말 아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개혁하면 좋을지 좀 평소에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KDI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강제 저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공적연금 사실 공무원연금도 지금 연금을 굉장히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의무적으로 낸 내용이고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연금을 개인의 선택으로 놔둔 나라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국가가 강제해서 노후를 준비하도록 해야 이것이 노후의 일정 수준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연금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연금에 대해 불신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어쨌든 나이가 들면 우리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금이다. 네. 그리고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개혁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공적연금 납입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내 노후를 지키는 방법이다. 유럽은 99.7%가 가입해 있고 그럼요. 소득 대체율도 굉장히 높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좀 풍요롭고 안전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개혁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